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버깅을 통해 배우는 리눅스 커널의 구조와 원리의 저자 김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세스의 종류별로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크게 유저 프로세스와 커널 프로세스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프로세스의 종류별로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과정이 다릅니다. 먼저 유저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저 프로세스는 유저 공간에서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라이브러리의 도움을 받아 커널에게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요청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유저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fork 함수나 pthread create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GNUC 라이브러리의 도움으로 커널에 시스템콜이라는 서비스를 요청해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요청을 합니다. 이에 반해 커널 프로세스는 이제 커널 내부에 kthread create 함수를 직접 호출해서 커널 프로세스를 생성하는데요. 커널 프로세스를 생성하려면 이제 적절한 인자를 적용해 kthread create 함수를 호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프로세스의 세부 동작을 커널 스레드 핸들러에 구현해야 되고요. 그래서 커널 프로세스는 kthread create 함수를 직접 호출해 프로세스를 생성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저 프로세스나 아니면 커널 프로세스의 종류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흐름은 다르지만 공통으로 do fork 함수가 호출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방식, 흐름은 다르지만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핵심 커널 함수는 do fork 함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이제 주된 역할을 하는 프로세스는 init 프로세스이고요. 주로 부팅 과정에서 유저 프로세서를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이제 kthread add daemon 프로세스는 커널 레벨 프로세스, 커널 스레드를 생성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함수가 dofork 함수인데요. dofork 함수의 선언부와 반환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dofork 함수를 이제 제대로 실행하면 어떤 값을 반환하냐면, 반환값 타입은 이제 long인데 프로세스의 PID를 반환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long이죠. 프로세스의 PID, 정수값인 프로세스의 PID를 반환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에러를 만나면 PID 대신에 ptr 에러 매크로로 지정된 에러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자, dofork 함수에 전달되는 인자가 여러 가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인자는 flag라는 인자입니다. 이 인자는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지정하는 옵션 정보를 저장하며 다음 매크로를 5어 비트 연산한 결과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의 주요 리소스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생성되는데, 이 인자는 부모 프로세스의 어떤 리소스를 복제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매크로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define에 보시면 csignal이라는 매크로가 있고 clone vm이라는 이런 이제 매크로가 있는데요. 각각 매크로의 역할은 부모 프로세스로부터 시그널 정보를 복제하려면 요 매크로를 전달하면 되고, 그리고 clone vm 같은 경우는 가상 메모리의 주요 정보를 부모 프로세스로부터 복제하고 싶을 때는 이 매크로를 적용해서 dofork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스택 사이즈는 유저 영역에서 스레드를 생성할 때 복사하려는 스택의 주소를 나타내고요.
스택 사이즈는 유저 영역에서의 실행 중인 스택 크기를 나타냅니다. 네, 이 마지막 인자는 그리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저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실행 공간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세스라는 이제 박스가 보이는데, 왼쪽은 실행 공간, 유저 공간과 커널 공간을 나타내고, 오른쪽은 프로세스의 입장에서 함수의 실행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저 공간에서 fork 함수를 호출하면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파일의 도움을 받아 커널에게 프로세스 생성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콜을 발생해서 유저 공간에서 커널 공간으로 실행 흐름이 스위칭 되게 됩니다. 시스템 콜을 발생하면 시스템 콜 핸들러인 sys_clone 함수가 호출이 되고, 이 함수에서 doFork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유저 프로세스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커널 공간에 있는 어떤 커널 공간에서 실행되는 커널의 도움을 받아서 프로세스 실행을 요청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저 랩의 프로세스 생성의 출발점은 이제 sys_clone 함수인데요. sys_clone 함수를 보게 되면 되게 구현부가 간단합니다. $2 fork 함수를 그대로 호출하죠. 그래서 이제 함수의 구현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번에는 커널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실행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커널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과정은 두 단계로 분리할 수 있는데, K-threaded 프로세스에게 커널 프로세스를 생성해달라 요청을 하는 단계가 1단계이고요. 이게 보시면 K-thread create, K-thread create on node 이 함수를 이제 통해서 함수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요청을 하는데, 이 화살표에 적힌 내용은요, 함수가 호출된 흐름이 아니라 이제 치환되는 매크로 함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함수가 처리되는 과정은 이제 소스 코드 분석의 내용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K-thread 프로세스에게 커널 프로세스 생성을 요청하는 단계고요. 2단계로 이제 K-thread 프로세스는 이제 깨어나서 프로세스를 자신에게 생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요청을 했다는 내용을 확인하면 프로세스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K-thread 프로세스의 thread 핸들 함수는 이제 K-thread add라는 함수인데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이름과 thread 핸들 함수가 똑같아요. 근데 이 함수에서 이제 자신에게 프로세스를 생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create K-thread 함수를 호출하고, 이어서 kernel thread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이 함수에서 doFork 함수를 호출해서 kernel thread, kernel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kernel 프로세스를 kernel thread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kernel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과정은 커널 공간에 있는 이 K-thread create라는 함수를 직접 호출하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생성 과정은 이제 2단계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커널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예제 코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예제 코드를 보시면요, 7번째 줄에 K-thread create라는 함수가 보이죠?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자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인자가 요 커널 스레드의 스레드 핸들러 함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vhost라고 보이는 이 부분은 프로세스의 이름을 나타내는 인자입니다. 정리하면 이제 K-thread create 함수를 호출해 커널 스레드를 생성하는
K-thread add 프로세스에게 커널 스레드 생성을 요청하는 코드라고 볼 수가 있고, K-thread add thread는 do fork 함수를 실행해서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커널 프로세스는 언제 실행할까요? 이제 K-thread create 함수를 호출해야 하며 함수의 임자로 커널 스레드 핸들러 함수와 매개 변수 커널 스레드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커널 프로세스는 누가 실행을 할까요? 이제 커널 프로세스의 세부 동작은 이제 커널 스레드 핸들러에서 직접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자신이 스스로 휴면에 빠지거나 다시 깨어나 실행하는 이런 코드를 직접 스레드 핸들러에 구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어떤 방식으로 상태 정보를 갖고 스케줄링 되고, 그리고 스케줄링에 의해서 깨어나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커널 프로세스가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어야 커널 스레드 핸들러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의 동작 원리와 또한 10장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스케줄링에 대한 동작 방식을 알고 있어야지 커널 스레드 핸들러를 제대로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로 커널 이제 프로세스 커널 스레드는 배경 작업으로 또 주기적으로 커널에 도움을 주는 그런 데몬과 같은 역할로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특정 커널 서브 시스템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커널 프로세스가 이제 백그라운드로 동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널에서 메모리가 부족하면 kswapd 프로세스가 페이지를 확보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로세스의 타입별로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습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ftrace 로그를 설명하면서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